자, 부동산과 금, 예술품 같은 이런 자산들 평소에 한 번쯤은 투자를 해보고 싶다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자, 하지만 현실은 수억 원짜리 아파트, 거래하기도 복잡한 금과 은, 그리고 보관이 어려운 예술품들까지 쉽게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런 실물 자산들을 코인처럼 조각으로 나눠서 누구나 소액으로 거래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 예를 들면 한강뷰 아파트 한 채를 1만 개의 지분으로 나누고 그걸 각각의 코인 형태로 거래하게 된다면 100만 원만 있어도 그 아파트의 일부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바로 이것이 실물 자산 토큰화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걸 실제로 시도하고 있는 코인이 바로 오늘 오후 3시 업비트에 상장하는 만트라 코인이죠. 자, 그럼 이 만트라 코인은 과연 어떤 프로젝트일까요? 단순히 거래만 하는 코인이 아니라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세계 누구나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이미 두바이의 부동산 재벌 DAMAC 그룹과도 파트너십을 맺었고 10억 달러 규모의 실제 부동산을 토큰화하는 계획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인 2025년 초 갑자기 6000% 넘게 상승을 한 뒤에 하루 만에 90% 폭락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단순히 떡상 코인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향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만트라 코인은 정확히 무엇을 하는 프로젝트인지, 그리고 최근 동향과 이슈, 가격 폭락의 원인, 이 프로젝트가 가진 미래 가능성과 위험 요소까지 모두 정리해볼 예정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고정 댓글에 저희 소통방 링크 올려두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많이들 들어보셨을 RWA 코인, 만트라 코인은 RWA 코인, 즉 리얼월드 어셋의 줄임말로 현실 세계의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디지털 토큰 형태로 옮겨온 것을 얘기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현실 자산을 디지털로 쪼개서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RWA 코인이죠. 자, 가격이 너무 높아서 혼자서 할 수 없던 투자, 부동산이나 금과 은 같은 원자재 혹은 미술, 아트 예술품과 채권, 금융상품 등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강뷰에 강남 아파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나 혼자서 구매를 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지분을 나눠서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만트라 코인은 RWA에 특화되어 있는 레이어 1 체인입니다. 현실의 투자 자산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블록체인, 이게 바로 만트라 코인의 핵심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최근 미국과 홍콩, 두바이 등에서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실물 자산의 디지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스테이블 코인 다음으로 규제기관과 제도권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의문,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요? 자, 법적인 규제는 물론 부동산을 정말 토큰으로 나눌 수가 있는지, 누가 이런 것을 믿고 투자할 수가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블록체인 위에 부동산을 올릴 수 있냐라는 것이 되겠죠. 자, 실물 자산을 조각내어서 코인 형태로 거래를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는 것이 바로 이 프로젝트의 핵심 논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만트라 코인은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 두바이의 바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가상자산 규제기관 중 하나입니다. 자, 블록체인 기업에게 공식적으로 라이센스를 발급하고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디지털로 다룰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관이죠. 자, 만트라는 이 두바이의 가상자산 규제청 바라로부터 라이센스를 취득하였고 합법적으로 실물자산을 토큰화해서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또한 단지 두바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홍콩과 스위스 등 여러 나라와도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UAE 전역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콩과 스위스는 이미 부동산과 채권, 사모펀드 지분 등을 디지털화하는 법적들이 구축된 나라이죠. 자, 만트라 코인은 이 국가들과 연계를 하여 토큰화 상품을 상장하고 기관 투자자와 연결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믿고 투자할 만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우선적으로 3가지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법적으로 허용된 지역에서 규제에 맞춰 설계되고 있다는 점과 실제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 자, 기관 투자자 대상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가 절대로 아니게 됩니다. 특히 두바이처럼 법적 틀이 먼저 열려있는 시장을 선점했다는 것은 나중에 글로벌적으로 RWA 시장이 커질 때 선두주자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 되죠. 자, 근데 이렇게 미래가 밝아 보이는 프로젝트에도 저번 달 4월 큰 악재가 있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90%가 하락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자, 2025년 4월 13일 6.3달러에 거래되던 만트라 코인은 하루 만에 0.5달러로 폭락을 하게 되면서 시총 60억에 달하던 만트라 코인이 약 90%가 증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러그풀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하였죠. 자, 그 당시 발생했던 내용으로는 첫 번째, 스마트 계약 오류, 프로젝트 내부의 스마트 계약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을 하였고 이러한 오류로 인해서 계획되지 않은 토큰이 대량으로 발행이 되고 결과적으로 시장에 급격한 공급 폭탄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일부 대규모 물량이 익명의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한 흔적이 발견되면서
이 지갑 중 일부는 일본의 대형 금융사 그룹의 자회사 주소와 관련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가 되었죠. 자, 이런 내용들이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내부 정보 유출 또는 계획된 매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프로젝트에서의 대응이 미숙하였고 사건 직후 커뮤니티와의 소통 지연, 공식 입장 발표 또한 늦게 나오게 되면서 투자자는 더욱더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패닉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이 연쇄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큰 하락이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프로젝트 측은 외부 보안 감사를 요청하여서 스마트 계약 오류를 분석 중에 있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내부 회계 및 커뮤니티 브리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 대해서는 보상 토큰 지급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죠. 자, 이러한 사건은 분명히 큰 리스크지만 그와 동시에 이 위기를 어떻게 수습하고 투명하게 복구해 나가는지가 만트라 코인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인에 대한 검열과 상장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인 업비트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상장을 진행을 한다는 것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전히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횡보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가격에서 고점까지 다시 상승해 준다면 2321%의 상승을 이뤄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이 위기 속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지 혹은 보상 보완에 대한 조치가 실패하면서 추가 악재가 발생하고 거래소에서의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거나 기관과 규제기관과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신뢰도가 붕괴될 수도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더 낮은 가격으로 하락할 수도 있겠죠. 자, RWA 시장 확대와 함께 초기 라이센스 보유와 더불어서 실무 기반 프로젝트로서의 각광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기관 투자자의 유입이 증가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재평가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만트라 코인의 프로젝트 개요와 규제 기반 그리고 가장 민감하였던 악재 사건까지 모두 살펴보았는데 분명히 큰 리스크도 있겠지만 동시에 미래 산업의 중심 중 하나인 RWA 분야에서 이 프로젝트가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향후 평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폭락이 나오기 전에 업비트에 상장을 했다면 오히려 수많은 피해자가 나왔을지도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이 지난 뒤에 프로젝트가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 업비트에 상장을 해주고 있다 보니 이런 상황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단기 이슈에 휘둘리기보다는 큰 흐름 속에서 판단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신규 상장하는 코인은 당분간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다룰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